효율적 경사관과 아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강의까지는 어떤 구간, 해의 비율이 가장 작은 구간부터 가장 큰 구간까지 어떤 점에서 최적화를 시작하면은 그 지점으로 다 간다. 하지만 이 구간 안에 있으면은 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진동한다. 여기까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AX는 B에 대한 SGD인 무작위 카츠마르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의 목표는 뭐냐면은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X라는 벡터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자, 주어진 거는 A에 대해서 B의 해를 찾아라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를 잘 바꿔가지고 B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이때 연산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1강으로 돌아가가지고 요거 각각의 요소들은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여기로 갔고요. 요거랑 곱해서 여기로 갔고요. 그쵸? 요거랑 곱해서 요쪽으로 갔습니다. 자, 어떤 식이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서 SGD라고 하는 건 결국 확률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스토캐스틱이어야 하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행 IK에서, 자, K번째 시행에서 I를 뽑았을 때 무작위로 A의 K행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K의 행을 선택을 해요. 내가 뭐 첫 번째는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 세 번째는 여기 선택, 뭐 네 번째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최적화할 X랑 곱해가지고 정답 B 벡터랑 비교를 하면은 원래 정답 I번째의 그 B랑 우리가 계산한 요거랑 같아야겠죠. 만약에 정답이라고 한다면 에러가 0이 되어야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에러가 0이 될 리가 없죠. 요게 에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할 거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양수의 에러가 나왔어요. 양수의 에러. 자, 봅시다. 일단 얘가 n by n이고 얘는 그러면 n by 1이겠죠? 자, 우리가 이 행을 뽑으면은 행 뽑는 거는 n by 1일 거예요. 그쵸? 뭐 정확히는 1 by n인데 우리가 이거는 그 트랜스포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요거랑 연산을 했는데 요게 에러가 크게 나왔어. 그쵸? 크게 나왔으면은 어때요? 얘랑의 내적이 큰 거잖아요. 자, 반대로 얘랑 그 내적을 해가지고 계산 결과를 원래 값과 비교를 해봤는데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에러가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얘가 큰 경우는 에러가 음수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요거의 요소랑 요거의 위치가 지금 그 같은 수일수록, 같은 비슷한 벡터일수록 값이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내적의 정의잖아요. 우리가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방향이 같을수록, 성분이 비슷할수록 내적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에러를 줄이려면은 만약에 양의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A에서 뽑은 성분을 빼줌으로써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에러를 업데이트 할 건데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오차의 그레디언트만큼.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이런 에러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요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실제 벡터고 이게 우리가 그 나온 벡터인데 요런 에러가 나왔으면은 그레디언트, 오차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양의 그레디언트가 나왔으면은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음의 에러가 나왔으면은
A 요 항을 늘리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어느 방향으로? 오차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선택된 행의 노름의 제곱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크기 조절을 한다고 써놨는데 당연히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어가지고 써봤습니다. 자, 요걸 보기 전에 사형 행렬이라는 걸 먼저 보고 갈게요. 다들 아실 텐데 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AX는 B라고 써두긴 했지만 이게 사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X가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풀어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죠? X가 정답이 가장 가까운 해라도 가야죠. 왜냐면은 B가 A의 행 공간에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얘 X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X라도 찾아야겠죠. 그래서 사형 행렬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사형 행렬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요 점에서 해당 그래프에 가장 가까운 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걸로는 요게 점점 커지면서 원을 그려가면서 가장 처음으로 닿는 점이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는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때의 수직거리를 재면 된다 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런 벡터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놈을 찾고 싶어요. 사실 요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가장 유사한 놈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사형을 내려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직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수직을 구하면은 사형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교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미분을 이용한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PDF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목표는 원래 벡터랑 우리가 사형을 내린 벡터랑 이 에러 값이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 함수를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이게 에러예요, 에러. AX에다가 B를 뺀 게 에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에러 함수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오차 함수, 그 비용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X를 찾는 거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얘를 풀어서 작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얘를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줘가지고 X에 구하면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요? 요 사형을 한 벡터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을 내봅시다. 여기다가 A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만 곱해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B라는 벡터를 A라는 공간에다가 사형을 해가지고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B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A라는 공간에다가 사형하는 요 놈을 사형 행렬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내가 B라는 벡터를 알고 요 공간에다가 사형을 내리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써주면은 요게 프로젝션 벡터? 사용된 벡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자, 요게 지금 A가 뭐 n by n이라면은 얘를 지금 연산을 했을 때 A 트랜스포즈는 n by n이고 n by n이 될 거예요. A 트랜스포즈 A를 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됐죠. 자, 근데
n이 1일 경우에는 어때요? 1 by m, m by 1이니까 1로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죠. 그쵸? 자, 스칼라 값에 대해서 역행렬을 취하면은 그냥 요 결과에 대해서 그냥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뭐 1이라는 수를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요걸 연산을 해가지고 역행렬을 씌우게 되면은 뭐 1 곱하기 1, 2 곱하기 2 더해서 뭐 얘가 4 오니까 5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점을 사용을 할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A에서 n by n이니까 1 by n의 행렬을 뽑아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1을 뽑았어요. 1을. 그래서 오차가 어떤 식으로 줄어드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식을 제가 요런 식으로 바꿨어요. 요 옵티말 x가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업데이트 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쓴 겁니다. 요 부분을. 자, 근데 이 bi는 정말 옵티멀한 어떤 x가 올 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얘를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쭈루룩 정리를 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요거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얘를 해석을 해보자면 업데이트된 벡터는 옵티말 x랑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 벡터에서 옵티말 x의 차이에서 어떤 에러를 빼줄 거예요. 어떤 에러를 빼줄 거냐면 원래 추정치랑 실제 해 사이의 오차 벡터를 초평면 A 트랜스포즈 X는 B 위로의 현재 오차를 사용을 한다. 자,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 얘를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요거 스칼라 값이 즉 A 트랜스포즈 A 역행렬이 지금 A가 n by 1이니까 지금 그냥 AI 트랜스포즈 A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오차 벡터를 사용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었던 요 부분이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A랑 A 트랜스포즈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차 벡터를 줄이는 방향으로 초평면 위로의 현재 오차를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차의 노름은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대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크게 해석을 혹은 풀이를 하지는 않겠지만 기대오차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이 기대오차가 줄어들게 되는데 조건수만큼 K번을 반복할수록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수식에서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카츠마르크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